네, 10강입니다. 이제 착오의 핵심 요건은 중이었습니다.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된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창신상의 사건은 중개사를 통했기 때문에 가서 확인은 안 했지만 중대한 과실은 아니다.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중대한 과실하고 그 효과 부분을 보겠습니다. 작은 동그라미 1번 판례,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가라는 판례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 즉 의사표시 한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가지고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이 현저히란 단어가 없으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결여했다. 그게 바로 과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과실할 때에는 보통의 과실은 경과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왜? 이와 대비되는 게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니까. 그리고 중과실은 그러한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 요거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 단어를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는 미래 에셋 사건이라는 건데 사실관계는 상당히 복잡해 가지고요. 별도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자, 예를 들어서 을이라는 애가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어떻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는 취소할 수 있다고 단서에 보니까 중대한 과실이면 중과실, 이때는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 부분이어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 규정은 이 표의자를 위한 규정이 아니죠. 즉 중요 부분에 해당해도 이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중과실 부분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을이 착오를 했고요. 착오를 했고, 그런데 이 상대방이 을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과실인 경우에도 이때는 취소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원래는 중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가 없는데 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을 했다면 이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규정이 상대방을 위한 규정이니까 그때는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라는 예외적인 판례고 아주 중요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 한번 체크하시면 민법 109조 제1항 단서는 의사표시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위 단서 규정은 취소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표의자의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종 결론이죠.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했을 때에는 이러한 상대방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판례가 되겠습니다. 2번 공장 경영자 사건, 벽돌 공장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공장 경영자 사건, 공장자 나오면 다 착오 취소 안 된다. 그래서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공장에 협소하여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그 토지, 자기가 매수하는 토지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 관청에 전화 한 통 안 때렸다는 겁니다. 당신은 사장님 자격이 없네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 네. 그러므로 착오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3번 개인적 토지거래 사건, 국왕의 문제에서 봤던 부분이죠. 창신상의 사건과 비교가 되죠. 공인된 중개사나 신뢰성 있는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 확인을 해라. 매매계약의 목적물의 특정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으로 토지 대장이나 임야도 등 공적인 자료, 기타 공신력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토지가 과연 자기가 매수하기 원하는 토지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런데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도 하지 않은 거니까 결국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 판례는 이 두 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두 개만. 네, 그렇게 가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효과는 어떤 거냐? 효과란 말은 이러한 요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취소 가능성, 취소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가 1번에 취소 가능성, 취소권 발생, 취소권 발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는 저희가 취소에 가서 공부를 하겠지만 취소를 하면 무효가 되지만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효합니다. 일단은 유효하고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리고 역시 의사표시 규정이니까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그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네,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가로 3번, 4번, 5번에요. 손해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착오와 계약 해제의 문제, 다음 입증 책임의 문제. 네, 이 부분들이 시험용, 수험용으로는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그리고 또 까다로울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례는 창신상의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게 아니지만 그 창신상의 사건을 빌려서 그냥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신상의 사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 개의 쟁점을 알아둬야 되는데 그거를요 요렇게 해가지고요 입손에 일단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목차 그대로 이 입은 뭐냐면 입증 책임의 문제고요. 다음에 손은 손해배상의 문제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의 문제. 그 다음에 이거는 해제 후에 취소의 문제. 해제 후에 취소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입증 책임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지문이 있는데 지금 그 착오 취소가 되려면 중요 부분에 해당해야 되고요.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확인을 할 건 제가 판사를 하면서 그 전 시간도 그랬고요. 계속해서 왜 중요 부분과 중대한 과실 사이에다가 이렇게 사선을 긋는지 그거를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109조 조문을 읽었지만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는 이 앞부분이 바로 본문입니다. 본문. 다음 그러나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단서입니다. 본문에는 원칙이 적어져 있는 거고요. 취소할 수 있다라고 단서에는 예외가 적어져 있습니다.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입니다. 원칙과 예외가 구별이 되면은요, 이거는 입증 책임이 나누어집니다. 소송에서 싸울 때. 그래서 입증 책임이 분산됩니다.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중요 부분에 대한 것, 요거를 입증하는 사람하고 중대한 과실, 요거를 입증하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르다. 그러면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요. 중요 부분. 중요 부분은 그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을 합니다. 부인하는 자가. 즉 창신상해 사건 같으면 을이란 애가 중요 부분에 해당하니까 나는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을이, 즉 을은 누굽니까? 표의자 또는 착오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한 자, 착오자 또는 취소하려는 자, 취소해서 이 계약을 없애려는 자. 그러니까 바로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는 부인하는 자.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을이 입증하는 게 아니죠. 왜? 입증 책임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므로 갑이 바로 자 다시요. 다시 을이 중요 부분에 해당한다. 판사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 을의 입증 책임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갑이 안 돼. 너는 취소하지 못해. 중대한 과실이 있었으니까 취소하지 못해. 그래서 중과실은요.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을 하는 겁니다. 상대방.
얘가 표의자, 의사표시한 사람, 그 사람의 상대방. 그런데 이 상대방은 결국에는 취소를 못하게 막으려는 자니까 결국에는 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어렵죠. 완전히 이해가 돼야 돼요. 유효 주장자. 그런데 저희 시험에서는 거듭해서 출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표의자의 중과실 여부는 법률행위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부인하는 자는 뭘 입증한다? 중요 부분. 부인하는 자는 중요 부분이니까 중과실을 부인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다. 중과실은 상대방이 입증을 한다. 네, 그거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단 결론부터. 해제 후에 취소가 되겠는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막무가내로 이것부터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만큼 결론부터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유는 뭐냐면 을은요, 중요 부분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법이 인정해준 권리를 행사를 해가지고 이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절대 불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을이 이 계약을 취소를 해서 설령 갑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을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얘는 법이 인정해주는 권리를 행사한 거니까 결국 불법이 아니다. 취소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게 없습니다. 법이 인정을 해줬으니까. 다음 해제 후에 취소는 뭐냐면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박에 꿈에 부풀어 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더니 파리만 날리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결국에는요. 을은 이거 대금 지급하면 쪽박 차는 겁니다. 쪽박 차지 않으니까 을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즉 채무 불이행. 그러면 채무 불이행의 효과로서 갑이라는 애는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 갑이 그 해제권을 가지고 이 계약을 을의 중도금 지급 불이행 등을 이유로 해제를 했다. 해제를 하고 나서도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는가? 된다? 희자 생각하시면서 된다. 그래서 을은요. 갑이 해제를 한 후에도 이 계약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갑은 이 계약을 해제하고 나서도요. 자기한테 손해가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 지금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불법행위를 이야기하는 거고 해제 후에도 손해배상 등을 청구해 올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만약에 을이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 계약에 을이 계약을 위반하면 이 1,000만 원을 몰수하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이 붙어 있었다. 그러면 을은요. 이 취소를 안 하면 이 1,000만 원 뜯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대방이 해제를 했어도 취소를 해가지고 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해제 후에 취소는 긍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 부분은요. 부인하는 자가 입증합니다. 다음 애가 취소를 해서 갑에게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이 을의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를 한 후에도 을은 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판례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확인합니다. 양가로 3번 손해배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위법성이 없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는 말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착오와 계약 해제의 경합이라는 말은요. 너는 해제권이 있으니까 해제할 수 있고 나는 취소권이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다. 그 말은 해제 후에 착오 취소 가능하다. 히읗자 생각하십시오. 이 판례는 읽어봐야죠.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를 해서 위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가 있다. 다음에 입증 책임은 말씀드렸던 거 중심으로 해서 보시고 부인하는 자가 중요 부분을 입증을 한다.